자기야, 오늘 내가 자취방에서 봉골레 파스타 해줄게. 퇴근하면 바로 우리 집으로 와. 오빠, 맨날 오빠가 맛있는 거 해주는 건 참 좋은데 나도 언젠간 오빠한테 요리해주고 싶어. 그런데 난 계란 후라이도 만드는 족족 다 태워 먹는데 이런 내가 만든 음식 먹어줄 수 있어? 물론이지. 나는 너가 만든 요리라고 하면 돌도 씹어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요리 좀 못하면 어때? 나 자취 경력 10년인 거 알잖아. 내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주면 되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 밥도 잘하고 찌개도 잘 끓이고 아주 못하는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내가. 진짜? 나 그러면 오빠한테 시집가면 평생 밥 안 하고 살아도 돼? 우리 엄마가 나 밥도 못해서 결혼 못할 거라고 하던데. 그걸 말이라고 해? 너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만 해. 내가 다 만들어줄 테니까. 나는 그럼 오빠만 믿으면 되겠다. 진짜 내가 밥 못해도 나랑 결혼할 거야? 내가 하면 돼. 아니면 나가서 사 먹으면 그만이지.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저희 남편은 요리를 못하는 저를 위해 자기가 직접 배워서 맛있는 걸 만들어줄 정도로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결혼 2년 차에 접어드는 지금에 와서까지 밥도 못하고 계란 후라이 하나조차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결혼 전에 회사에서 퇴근하고 나서 요리학원도 몇 달 다녔고 친정엄마에게 기본적인 밑반찬 만드는 법도 제대로 배웠습니다.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 직접 끓인 국과 반찬으로 밥상을 차려줬고 퇴근하고 돌아와서도 새로 밥을 지어 저녁 밥상을 차려줬어요. 하지만 결혼 전에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는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가 만든 음식이라면 탄 음식이건 짠 음식이건 돌도 씹어먹겠다던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반찬 투정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이러지 않았다. 우리 엄마는 더 맛있게 만들었다.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럴 거면 너는 너네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할 정도였어요. 저희 시어머니, 제가 봐도 요리 잘하시는 편입니다. 하지만 평생 집에서 전업주부로 살림만 하셨던 시어머니와 남편이랑 똑같이 회사 다니면서 맞벌이하고 있는 저를 똑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제가 요리라곤 라면밖에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몰라서 저랑 결혼했나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남편에게 잘해주고 싶어서 요리학원까지 다녀가며 배웠고 지금도 직접 하나부터 10까지 손수 만들어주고 있는데도 매번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저녁 반찬은 뭐야? 뭐 먹고 싶은 거라도 있어? 동태 사다가 동태찌개 끓여 먹을까? 너가 끓인 동태찌개 맛이 없더라. 그 뭔가 동태찌개만의 시원하고 칼칼한 맛이 있는데 그걸 너가 못 내는 것 같아. 그럼 찌개 말고 불고기거리 사다가 제육볶음 해 먹을까? 야, 제육볶음 할 생각도 하지 마. 너 저번에 한 것도 돼지 누린내라고 맵고 짜서 다 먹지도 못하고 버렸잖아. 재료가 아깝다, 재료가. 아니, 그럼 뭐 어쩌라고. 나보다 맛있게 할 줄 알면 당신이 좀 하던가. 내가 10년 동안 자취하면서 혼자 밥 해 먹었는데 결혼해서도 내 손으로 밥 해 먹을 거면 뭐하러 결혼했냐? 결혼 전에는 너가 다 해준다면서. 내가 요리 못해도 너가 다 해줄 수 있다면서.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로 못할 줄은 몰랐지. 원래 남자들은 결혼 전에 아무 말이나 하는 거야. 그 말에 속는 여자들이 멍청한 거지. 내가 말을 말아야지. 저녁은 알아서 사 먹고 오던지. 당신이 알아서 해. 밥이고 뭐고 아무것도 해주기 싫어. 그러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너가 해주는 밥 먹는 것보다 그냥 밖에서 사 먹는 편이 훨씬 낫거든? 그럼 평생 밖에서 사 먹어. 남편과의 대화는 항상 이런 식이라서 사실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기분 풀고 남편에게 잘해주려고 해도 항상 말을 저렇게 해서 제 속을 박박 긁어놓더라고요. 저도 제가 요리 못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소위 말하는 똥손이에요. 뭘 만들어도 항상 맛이 없고 유튜브에서 백종원 레시피를 그대로 만들어도 제가 만들면 뭔가 맛이 하나 빠진 것 같고 이상합니다. 이제는 저도 제가 요리에 재능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저러지 말아야죠. 저랑 결혼하고 사는데 제가 만든 음식이 입에 안 맞더라도 맛있는 척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뭘 만들던지 저런 식인데 이제는 집에서 밥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겁이 납니다. 한동안 정말 밥을 안 해준 적도 있고 매번 밖에서 사 먹거나 시댁에서 반찬 받아서 밥상을 차려줬어요. 남편은 제 음식을 먹기도 싫다고 하면서도 막상 사 먹으라고 하면 3일도 못 가서 저한테 밥 해달라고 징징댑니다. 돈이 아깝네 어쩌네 하면서 기어코 저한테 밥을 얻어먹고야 마는데 기껏 장 봐다가 밥을 해주면 하루도 못 가서 입에 안 맞는다고 먹기 싫다 하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다 포기했고
이제는 남편이 밥 해달라고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한 번 건드리기만 하면 나도 참고만 있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죠. 최근에는 서로 대화도 거의 안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갑자기 점심 도시락을 싸달라 하더라고요. 나 내일부터 수요일엔 도시락 좀 싸줘. 회사 직원들이랑 수요일엔 도시락 싸서 다니기로 했어. 요즘 주변 식당 음식값이 너무 비싸다고 일주일에 한 번은 도시락 먹자고 하네. 그걸 내가 왜 싸줘? 당신이 알아서 싸가던지 말던지 해. 또 그런다. 너 기분 나쁜 건 알겠는데 네가 만든 음식 먹고 기분 나쁜 내 입장도 생각해봐. 그러니까 요리도 못하는 나한테 도시락을 왜 싸달라고 하냐고. 그럼 남자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내 도시락 직접 싸서 가야겠냐? 너한테 별 기대도 안 하니까 그냥 냉장고에 있는 반찬 몇 개에서 대충 싸줘. 계란 후라이는 할 수나 있냐? 밥 위에 계란 후라이나 하나 얹어줘. 난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싸가. 냉장고에 반찬 있잖아. 당신이 직접 해. 너가 맨날 태도가 그런 식이니까 해주고도 욕먹는 거야? 아무튼 난 분명히 이야기했다. 매주 수요일이야. 도시락 안 싸주면 직원들 앞에서 네 남편 개망신 시키는 거니까 알아서 해. 갑자기 팔자에도 없는 도시락을 저보고 싸라 하더라고요. 제가 뭘 만들어서 싸주더라도 맛 없다고 할 사람이라서 진짜 하기 싫었어요. 그냥 굶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좋은 방법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화요일에 일부러 회사에 반차를 내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남편 몰래 맛있는 거 해주고 싶으니까 비밀로 해달라 하고 어머님이 직접 만든 반찬들을 여러 가지 얻어왔어요. 일부러 남편이 평소에 먹기 싫어하는 나물 반찬들로 조금씩 얻어왔고 어머님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거듭 부탁을 드렸죠. 그리고 남편의 주문대로 계란 후라이 하나에서 밥 위에 올리고 나머지는 어머님이 싸주신 반찬들로 빈자리를 채웠어요. 식탁 위에 남편 도시락을 올려뒀더니 저를 보며 네가 그럼 그렇지? 하는 표정으로 한번 씩 웃고는 도시락을 챙겨들고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도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남편에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아니 도시락 반찬이 진짜 살벌하다 살벌해. 왜 또? 뭐가 문젠데? 당신이 싸달라는 대로 싸줬잖아. 아니 내 동기들 후임들은 전부 와이프가 정성스레 이쁘게 만들어줬는데 나는 온통 반찬이라고는 풀떼기 뿐이더라고. 남편이 이거 먹고 힘내서 일을 하겠냐? 그러니까 내가 도시락 안 싸겠다고 했잖아. 당신은 내가 뭘 만들어주던지 항상 불만이었어. 너 결혼하고 딱 하나 발전한 건 계란 후라이 만드는 실력이더라. 오늘 계란 후라이 하나로 밥 먹었어. 나머지 반찬은 먹자마자 토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다 버렸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이렇게 싸주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너가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야, 이 등신아. 그거 니네 엄마가 만든 반찬이거든? 무슨 소리야? 맛을 보니까 딱 너가 한 거 맞는데. 못 믿겠으면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던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너랑 못 살겠다. 나 오늘부터 친정에서 지낼 거야? 그냥 이혼해. 뭘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해? 너 같은 인간한테 한 끼도 밥 해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나랑 이혼하고 요리연구가 만나서 결혼하고 살아라. 잠깐만 여보.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여보? 내 말 듣고 있어? 그래서 지금은 남편이랑 별거 중이고 곧 이혼할 예정이에요. 하루라도 빠르게 깔끔히 끝내고 싶은데 남편 쪽에서 이혼 못 해주겠다고 시간을 끄는 중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런 인간이랑 어떻게 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혼자 살면 혼자 살았지 이런 취급받고는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요. 요리를 잘하진 못하지만 제 남편과 나중에 언젠가는 제 아이한테 먹여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저런 인간 때문에 더 이상 마음에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저는 끝까지 이혼할 거예요. 맛있게 먹어줄 줄도 모르고 고마운 줄도 모르는 놈에게는 라면 하나 끓여주기도 싫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나 이번 주말에 우리 현민이 좀 보러 갔다 올게. 아침에 일찍 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올 거야. 송이랑 당신이랑 둘이 있어도 괜찮지? 또 저번에 보러 갔다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가? 당신 마음은 알겠지만 그냥 다음에 가고 이번 주에는 우리 가족끼리 놀러 가자. 송이가 키즈카페 가고 싶어 했잖아. 키즈 카페는 당신 혼자서 데리고 가도 돼. 생각해봐. 우리 딸은 모든 걸 가졌지만 현민이는 엄마도 없이 크고 있는데 얼마나 불쌍해? 이렇게 가끔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부족한 엄마 자리를 채워줘야지. 그래도 아들 만나러 가는 건 좋은데 그럴 때마다 전 남편도 같이 만나잖아. 내 입장에서는 정말 불편하거든. 뭐야,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내가 그 자식이랑 어떻게 헤어졌는데 전 남편은 관심도 없고 나는 단지 현민이 보러 가는 거야. 눈에 아른거리고 너무 불쌍해서 잠도 안 오는데 어쩌겠어. 아니, 내가 의심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내 입장에서는 당신이 주말마다 전 남편 집을 찾아가니까 불편해서 그렇지. 전 그렇게 마음에 걸리면 가는 횟수라도 좀 줄일 수 없어? 한 달에 한 번만 만나러 간다던가? 그렇게 불편하면 당신이랑 송이랑 다 같이 가면 되겠네. 어차피 현민이 데리고 나와서 하루 종일 밖에서 놀아주니까 넷이 다 함께 놀면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 그건 좀 송이가 엄마한테 다른 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워 할 것 같아. 현민이 입장에서도 지금 당신이 새 가족 꾸리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알겠어. 그럼 다음 주에는 꼭 송이랑 같이 주말 보내는 거다? 그래, 당연하지. 내 마음속에도 송이가 당연히 1등이야. 저는 5년 전에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 만날 당시에 이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었고, 저는 이 사람이 아들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 결혼을 하게 되었죠. 이혼녀라는 사실은 제겐 전혀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때 신혼여행에서 아내가 눈물과 함께 모든 사실을 고백하더라고요. 이혼한 전 남편이 키우고 있는 돌이 막진한 아들이 있다면서요. 저는 너무 큰 충격이었지만 그 문제 때문에 결혼을 취소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 아이가 우리 결혼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꽤 오랜 시간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아들을 보러 간다고 한 적도 없었고 가정에만 충실했으며, 얼마 후 우리 두 사람 사이의 결실인 딸이 태어났을 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딸이 태어난 뒤에 아내는 전 남편과의 아이를 더 많이 찾고 그리워하더라고요. 저희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아들은 엄마 없이 아빠랑 둘이 살고 있는 것을 많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자식 가진 부모 입장에서 최대한 이해해보려고 했지만 제 아내가 주기적으로 전 남편과 접촉하는 것이 너무나도 거슬리더라고요. 이 문제로 부부싸움이 한번 시작되면 아내가 자기를 의심하지 말라며 울고불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저도 싸우기 싫어서 문제를 자꾸 피하기만 했어요. 그러던 중 지난 4월 뜻밖의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보, 전 남편이 사고 났대.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한밤중에 오토바이로 배달하다가 마주오는 차에 치였다는데 나도 방금 연락 받아서 잘 모르겠어. 우리 현민이는 이제 어쩌지? 일단 침착해. 아이는 걔네 할머니 쪽에서 책임져 주시겠지. 나 장례식장에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자리를 지켜주는 게 예의겠지? 그냥 가서 적당히 있다가 와. 계속 그 자리를 당신이 지킬 필요는 없어. 하지만 우리 현민이가 너무 불쌍하잖아. 엄마도 옆에 없는데 이제 아빠까지. 아이 일은 안 됐다고 생각해. 그래도 우리 가족 일이 우선이야. 알겠어. 그럼 일단 오늘 저녁엔 장례식장에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래. 너무 오래 있지는 말고 눈치껏 집에 들어와. 알겠어. 그렇게 할게. 하지만 아내는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발인하는 날까지 장례식장을 지켰고, 그 일 때문에 작은 말다툼도 있었지만 어차피 이제는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앞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내의 전 남편은 아내와 이혼한 뒤로 부모와 같이 살면서 부모의 족발집 일을 도우면서 살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주방 일도 하고 종종 배달도 다니곤 했었는데 운 나쁘게 한밤중 배달을 하다가 차에 치여버렸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그날 눈을 감고 말아버린 거죠. 아들은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라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랑으로 잘 키워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아들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보, 지금 몇 시인데 아직 집에 안 들어와? 송이가 엄마 기다리다가 먼저 잠들었어.
나 지금 현민이랑 같이 있어. 저녁만 먹이고 집까지 데려다 주고 나서 들어갈게. 피곤하면 먼저 씻고 자. 아니, 지금 대체 며칠째야?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키워주시겠지. 당신이 맨날 그렇게 찾아가 봐야 아이를 더 힘들게 만들 뿐이야. 알긴 아는데. 그래도 갑자기 부모가 없어졌는데. 현민이 불쌍해서 어떡해. 얘가 어린 나이에 벌써 철이 드는 걸 보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집에 데려다가 키울 것도 아닌데 그냥 적당히 하지? 우리 집에 있는 딸이나 그렇게 신경 써봐. 당신 요즘 송이랑 웃으면서 놀아준 적 있기나 해? 우리 집으로 데려가도 돼? 아무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못 믿겠어. 엄마가 옆에 있어줘야 할 것 같아.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적당히 해. 우리 집에 현민이를 데려오겠다고? 안 될 거 뭐 있어? 이제 아이 친부도 없는데 그냥 우리가 데려다가 키우자. 그 이야기는 내가 저번부터 안 된다고 했잖아. 나는 우리 가족은 송이까지 셋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당신은 어쩜 그렇게 냉정해? 얘는 어떻게 보면 내 피가 반 섞여 있는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그게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잖아. 당신 결혼할 때 분명히 나한테 약속하지 않았어? 전 남편과 낳은 아이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 영향 끼치는 일은 절대 안 하겠다고. 하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달라졌잖아. 얘는 이제 내가 아니면 제대로 돌봐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든지 잘 돌봐줄 수 있어. 당신이 선 넘으면 나도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알겠어. 일찍 들어갈게. 정신을 못 차리는 듯한 아내의 모습에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그 뒤로도 호시탐탐 아들의 입양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럴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죠. 아내는 저한테 울면서 매달리기도 했고 화를 내기도 했지만 끝까지 저는 반대였어요. 그러는 와중에 아내는 결국 넘어서는 안 될 마지막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현민이랑 같이 살면 안 될까? 어린 나이에 할머니 손에서 크는 게 너무 불쌍해서 그래. 진짜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나는 송이 말고 다른 아이를 내 자식처럼 키울 생각 없다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포기해.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당신한테도 우리 송이한테도 나쁘지 않은 이야기니까. 또 뭔데 그래? 시덥잖은 소리 할 거면 아예 말을 꺼내지도 마. 그게 아니라 저번에 남편 사고 난 뒤로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남편 앞으로 된 보험금이랑 합의금 받은 게 있나 봐. 그게 전부 현민이 앞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고. 걔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부 현민이한테 다 돌려놨대. 그게 왜? 잘하셨네. 아이가 크면 그 돈으로 대학 공부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될 것 같은데? 그쪽 집안 어르신들이 일 처리를 잘하신 거지. 그러니까 말이야. 현민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면 그 돈도 같이 우리한테 들어올 거 아냐. 한두 푼도 아니고 3억이 넘는다던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돈 때문에 애를 입양해서 키우자고. 아니, 애 키우면 어차피 돈 들어가니까. 현민이 데려다가 우리가 키우면 아이는 엄마랑 살아서 좋고 우리는 돈 걱정 없어지니까 좋은 거지. 내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당신이 우리 딸 엄마니까 최대한 참고 살았는데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당신은 생각부터 글러먹었어. 나랑 이혼하고 아들을 데려다 키우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당신 같은 여자가 우리 딸 엄마라는 것이 무섭고 창피하다. 누가 하라면 못할 줄 알아? 나도 당신이랑 이러고 사느니 현민이랑 둘이 사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착한 척 위선 떨지 마. 어차피 아이도 키우면서 돈도 생기면 일석이조지. 너랑 진짜 이야기가 안 통하는 것 같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렇게 아내는 저와 합의 이혼에 동의했고 그와 동시에 전 남편과의 아들에 대해서 친권을 주장하고 나섰더라고요. 이전부터 아들에 대해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었으니 아내의 그런 모습이 오직 돈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와 우리 딸까지 버리고 본인의 아들을 택한 아내가 원망스럽습니다.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법정 싸움이 남은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는 제 손을 완전 떠난 일이고 앞으로 더 이상 그 문제는 신경 쓰지 않고 불쌍한 제 딸한테 더 잘해줄 생각입니다. 뭐가 우선인 줄도 모르는 그런 여자와 지금까지 용케도 몇 년 동안 살았었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맨날 그렇게 아침도 안 먹고 출근하면 배고프지 않아? 나만 먹는 것도 좀 미안하네. 아니야. 나 옛날부터 아침 먹고 다녀본 적 없어. 오히려 오전에 공복 유지하는 게 컨디션도 더 좋더라고. 군대에 있을 때는 억지로 아침 먹었었는데 소화도 안 되고 너무 힘들더라. 그래? 난 아침 뭐라도 안 먹으면 오전 내내 머리가 안 돌아가던데. 당신 그냥 출근하는데 나만 앉아서 뭐 먹고 있으니까 내가 엄청 나쁜 아내가 된 것만 같아.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 난 어렸을 때부터 아침 안 먹었거든. 우리 엄마가 아침잠이 많아서 아빠랑 나는 아침에 집에서 밥 먹은 적이 없어. 어머님 되게 부지런해 보이시던데 의외다. 어머님 댁 갈 때마다 자리에 앉아 계시질 않잖아. 이것저것 계속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고. 그거야 집에 손님 왔으니까 그런 거지. 우리 엄마도 그냥 평범하신 분이야. 솔직히 살림을 엄청 잘하는 편이라고는 말을 못하겠다. 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너무 집안일인가? 아니야. 이야기 못할 것도 없지. 별건 아니고 엄마는 전업주부로 평생 사셨는데 집안일을 귀찮아 하셨어. 옛날부터 청소 빨래는 항상 안 하고 모아놨다가 주말에 아빠랑 내가 있을 때만 하셨거든. 온 식구들 다 같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뭐 집안일이 쉽진 않으니까. 그래도 전업주부로 사셨는데 조금 심하긴 하네. 엄마가 매일 저녁밥은 차려주셨는데 반찬도 직접 만드셨다고 보긴 힘들지. 김치랑 밑반찬은 우리 할머니가 자주 만들어서 가져다 주셨고 보통 냉동식품 많이 먹었어. 엄마가 요리도 잘 못하거든. 그래? 저번에 시댁 갔을 때 어머님이 해물찜 해주셨잖아. 그거 엄청 맛있게 잘 먹었는데. 아, 당신은 눈치 못 챘구나? 그거 식당에서 음식 포장해서 가져온 거야. 딱 보면 알겠던데. 파는 음식이라고? 사오신 줄은 전혀 몰랐지. 어머님이 나한테 자기가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 엄청 했다면서 많이 먹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래, 고생하셨겠지. 집 앞에 우리 식구들 자주 가던 해물찜 집이 있어. 딱 거기 맛인데. 엄마가 거기까지 걸어가서 포장해 오셨겠지. 아, 그랬구나. 그래도 뭐 나한테 맛있는 거 대접하려고 거기까지 가서 포장해 오신 정성이 있잖아.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긴 하지. 아무튼 난 옛날부터 아침 안 먹고 살아서 걱정 안 해도 돼. 이게 완전히 몸에 배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오히려 먹으라고 하면 그게 더 힘들 거야. 난 신경 쓰지 말고 당신 마음대로 얼마든지 먹어. 알겠어. 조금이라도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신이 안 먹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대신 저녁은 매일 당신 먹고 싶은 걸로 해줄게. 그래, 그럼 오늘 저녁에 제육볶음 해줘. 어휴, 당신은 맨날 제육볶음밖에 몰라? 알겠어. 퇴근하다가 고기 좀 사서 가야겠네. 남편과 저는 작년 가을에 결혼했어요. 아직 한참 신혼인데 남편과 제 사이에서는 아무런 문제 될 거 없이 잘 지내는 중입니다. 다만 저는 꼭 아침을 먹어야 하는 성격이고 웬만하면 국에 간단한 반찬을 차려서 먹어요. 도저히 시간이 부족한 날에는 시리얼에 우유라도 먹고 나가야 하루가 시작됩니다. 남편은 평생 아침을 먹은 적 없다는 사람이고 본인 컨디션 관리에도 그게 더 편하다고 해서 따로 차려주진 않아요. 결혼 전에 시어머니 역시 집에서 아침밥을 안 차렸다고 하길래 그냥 그런 줄 알고 넘어갔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문제없고 남편도 이 생활에 너무 만족하며 살고 있는데 저는 시댁에서 태클이 들어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출근 잘했니? 요즘 살면서 불편한 건 없고? 네, 어머님. 저 지금 출근해서 일하고 있죠. 불편한 건 전혀 없어요. 신랑이랑 정말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럼 다행이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경수, 내가 가정교육을 정말 잘 시켰거든.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을 당연하게 돕는 거라고 배워서 청소며 빨래며 설거지며 못하는 일이 없어. 우리 집 남자들이 다 그렇다니까? 아, 그렇긴 하더라고요. 밥 먹고 나면 설거지 알아서 하고 제가 청소기 돌리면 빨래도 하고. 어머님 덕분에 제가 호강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 너가 그걸 알아주면 나야 좋지.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너만 집에서 아침을 먹는다면서? 네? 아, 네, 맞아요. 오빠가 아침 안 먹겠다고 해서 저만 먹고 있거든요. 아까 내가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서 아침은 챙겨 먹었냐고 물어봤는데 자기는 안 먹고 너만 먹는다고 하더라. 그거 밥 차리는 김에 같이 차려서 먹일 수도 있는데 꼭 너 혼자 먹고 그래야겠어?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같이 먹자고 이야기해봤어요. 근데 오빠가 안 먹는다고 하는데 억지로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TV에서 보니까 아침을 먹어야 건강에 좋다더라. 결혼이 그냥 너희들 좋다고 만나서 사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내 아들을 너한테 맡긴 거나 다름이 없는데 건강 관리는 너가 알아서 해줘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제가 먹으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안 먹겠다고 한 건 남편이라니까요. 어차피 아침밥 차릴 때 밥 한 그릇 더 떠서 준비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을 제가 억지로 붙잡아서 먹일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걸 먹게 하는 게 너가 아내로서 할 역할인 거지.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아들 아침 좀 챙겨 먹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무리한 부탁이야? 제가 듣기로는 어머님도 아침 해주신 적 없다면서요? 남편이나 아버님이 아침 안 먹는 습관 생긴 게 전부 어머님이 아침을 안 차려줘서 그런 거라고 하던데요. 예전에는 어땠는지가 뭐가 중요해? 우리 집은 우리 집만의 전통과 문화가 있는 거고, 너네는 너네 방식대로 새로 규칙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아니, 그래서 어머님이 평생 한 번도 아침을 안 차려주셨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남편이 원하지도 않는 아침밥 차려서 억지로 먹이라고요? 누가 억지로 먹이래? 조금 달래고 같이 먹자고 해봐. 먹다 보면 같이 먹는 거지. 너도 아침을 안 먹으면 모를까? 부부끼리 한 집에 사는데 혼자 먹는다고 하니까 내가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그럼 어머님 하시는 말씀은 남편이 아침을 안 먹으니까 저도 같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꼭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을 비꼬아서 들어야겠니? 그냥 같이 아침 먹으면 되잖아. 그리고 남편이 안 먹는데 너는 아침부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어머님,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하는데 제가 먹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아침을 안 차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 평생 어머님이랑 살면서 아침밥 얻어먹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버릇이 되어서 지금도 먹기 싫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 나는 아침밥 안 차려준 게 맞아. 그렇다고 해서 너까지 그럴 필요 없잖니. 너 앞으로 평생 너 혼자 밥 차려 먹을 거야? 저는 아침을 꼭 먹어야 해요. 저희 부모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아침 안 챙겨주신 적이 없거든요. 저희 엄마는 아빠랑 맞벌이 하면서도 아침밥 준비는 당연하고 집안일 싹 다 하고 사셨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야? 내가 문제라는 얘기니? 그냥 네 남편 아침밥 좀 챙겨 먹이라고 한마디 할 수도 있지. 그걸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따박따박 말대꾸 하면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따지고 있어야 해? 어머님 죄송한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어머님이 한 말씀 하시면 그냥 납작 엎드려서 죄송하다 싹싹 빌던 시대가 아니라고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어머님 아들한테 아침 먹는 습관 다시 기르고 싶으시면 저한테 억지로 먹이라 하시지 말고 어머님이 아침마다 쫓아다니면서 아침 챙겨 먹여보세요. 어머머, 얘가 말하는 것 좀 봐. 어머님께서 남편한테 아침 챙겨 먹일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제가 밥 차려줄게요. 어차피 제가 먹는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건 어려운 일 아니니까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네, 말 다 했고 지금 일하러 가봐야 해요. 오늘 이야기는 남편한테 전달해 놓을 테니까 앞으로 아침 이야기 하실 거라면 저한테 하시지 말고 남편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뭐? 야, 너 진짜 나랑 해보자는 거야? 어머님이랑 나눈 카톡을 바로 남편에게 전송해줬고 그 이유는 제가 아니라 남편이 시어머니와 알아서 하게 놔뒀어요. 남편은 엄마도 안 차려준 아침밥을 왜 며느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따졌고 어머님은 저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하시더니 본인 아들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입국 다물고 계시더라고요. 멀쩡한 사람도 아들 장가 보내고 나면 이상하게 변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이상한 사람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신혼 때 알게 되어서 앞으로 결혼 생활하면서 시댁과 거리를 멀찌감치 떨어뜨리고 살아야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진짜 신혼집 구하는 거 너무 힘들다.
우리 부모님도 1억 이상 해주시긴 어렵대. 내 돈 5천만 원 정도 있으니까 나머지는 대출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쩌지? 그래도 전세밖에 못 얻을 것 같아. 괜찮아. 우리 나이에 몇 억 가진 사람이 그리 흔하겠니? 오빠네 부모님도 노후 준비하셔야 하는데 1억이나 해주셨으면 할 만큼 하신 거야. 그래도 너희 집은 훨씬 잘 사는데 우리 집안이 상대적으로 형편이 안 좋으니까 괜히 너한테도 미안하고 나중에 너희 부모님이 신혼집 문제로 결혼 반대라도 하실까봐 걱정이 돼. 이미 우리 결혼은 다 허락하신 거고 더 이상 쓸데없는 걱정은 할 필요 없어. 신혼집이 꼭 아파트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전세 2년 사는 동안에 우리 둘이 열심히 돈 많이 모아서 그 다음에는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자. 우리 부모님도 그런 식으로 재산 모으셨다고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때는 30년 전이고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아무튼 다음 주부터는 우리 신혼집 알아보러 다녀야 해. 얼마짜리 집을 얻을지 확실하게 정해야 나도 은행에 대출이 얼마나 나올지 알아볼 수 있으니까. 알겠어. 최대한 대출 적게 받을 수 있게 작은 집 알아보자. 근데 집은 그렇다 치고 혼수 말인데 자기는 혼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혼수? 글쎄,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건 없는데 그래도 집을 3억 정도 얻는다고 치면 너희 부모님이 1억 이상은 해주려고 하시지 않을까? 자기 부모님은 돈 많은 부자니까. 1억? 글쎄, 우리 부모님 생각은 조금 다르던데. 어차피 지금은 우리가 집 사기도 힘든 상황이고 전세 끝나면 또 이사를 가야 하는데 비싼 고급 제품으로 맞출 필요가 있을까? 적당히 싼 거 대충 쓰다가 나중에 좋은 집 이사 갈 때 그때 제대로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래도 너희 집이 부자니까 혼수를 제대로 해서 주실 줄 알았는데 역시 내가 사윗감으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게 분명해. 그런 거 아니래도 우리 부모님들도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일단 집 구해놓고 나서 혼수에 대해 다시 말씀드려보자. 내가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도 있으니까 만에 하나 정말 안 도와주신다고 하면 내 돈으로 혼수 맞추면 돼. 너무 걱정하지 마, 오빠. 일단 알겠어. 다음 주에 부동산부터 돌아다녀보자. 저는 얼마 전까지 3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같은 직장 다니고 있다가 연애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제 나이가 32, 남자친구의 나이가 35이다 보니 더 미루지 못하고 내년쯤엔 결혼식을 올려야겠다 싶더라고요. 직장은 어디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연봉이 높지 않은 대신 안정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년까지 다닐 수 있는 곳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둘이 맞벌이 하면서 저축하고 살다 보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고 언젠가는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남자친구의 집안은 그냥 평범한 분들이고 두 분 모두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노후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어요. 저희 결혼할 때 부모님이 도움을 안 주셔도 저는 괜찮았는데 남자친구 입장과 그쪽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나 보죠. 집은 정말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오늘 본 걸로 결정하자. 그래도 너무 작지 않아? 안 그래도 아파트 못 가서 미안한데 기왕이면 빌라로 얻더라도 방 3개 있는 신축 빌라로 하지. 요즘 뉴스 못 봤어? 신축 빌라 전세 얻었다가 사기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조금 낡았어도 오늘 본 곳이 지하철역에서도 가깝고 골목에 편의점도 있고 밝아서 위험하지도 않은 것 같아. 무엇보다 우리가 대출 안 받고도 충분히 전세 얻을 수 있잖아. 어차피 우리 부모님이 1억을 해주기로 하셨으니까 대출 받아서 더 좋은 곳으로 가지. 어째 나는 좀 기분이 그렇다. 너랑 결혼하는데 신혼집도 변변찮은 걸로 준비해서 가면 너희 부모님이 나랑 우리 집안을 더 안 좋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해서. 아니 자기야, 신혼집이 1억 5천이면 충분하지. 거기서 뭘 더 바래? 대출 1, 2억 더 받아서 아파트에서 살면 뭐 할 건데? 한 달에 대출이자만 얼마씩 갚아야 하는지 계산해봤어? 그냥 내 말대로 해. 집이 좀 낡은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사는데 불편함은 없어. 우리 아빠도 괜히 허세 부리지 말고 능력껏 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너희 부모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도 정작 우리 결혼하고 신혼집에 와서 직접 두 눈으로 보시면 그런 말씀 못 하실 거야. 지금이라도 대출 받아서 아파트로 가자. 그래야 나도 떳떳하고 우리 부모님도 면목이 설 것 같아. 아니 진짜 내가 좋다는데 대체 뭐가 문제야? 대출 없이 마음 편하게 돈 모으고 사는 게 훨씬 낫지. 돈 잘 벌어? 오빠 나랑 월급 똑같잖아. 겨우 그 정도 벌어서 대출 갚고 나면 얼마 남는데? 그러면 대출 말고 너희 부모님한테 좀 빌려볼 수는 없나? 너네 집 부자니까 그 정도 돈은 빌려주실 수 있잖아. 내가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도 1억이나 장만하셨는데 훨씬 잘 사는 너네 부모님도 1억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잖아. 그런 생각이면 그냥 오빠 부모님한테 지원받는 1억도 받지 말라고. 우리 엄마 아빠도 다 생각이 있고 1억이 돈이 우스워?
작년에 엄마가 상가 분양받은 것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니까? 아, 진짜. 일단 우리 부모님이랑 이야기 좀 더 해볼게. 너도 생각 좀 정리하고 있어봐. 결혼 준비하면서 신혼집 문제 때문에 남자친구와 말다툼이 자꾸만 생기더라고요. 저는 정말 우리가 나이도 젊고 신혼 때는 2년 정도 없이 살아도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무리해서 대출받고 여기저기 돈 빌려서 아파트 들어가서 살아봤자 그게 다 허세고 갚아야 할 빚이었으니까요. 애초에 처음 결혼 이야기 나왔을 때 남자친구에게 5천만 원이 있다고 했고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모아놓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1억 정도의 예산을 맞춰서 집을 구하고 남은 돈으로 살림살이 싸게 맞춰서 시작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먼저 자기 부모님을 졸라서 결혼자금 1억을 지원받기로 하더니 그 뒤로 점점 저한테 눈치 아닌 눈치를 주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작년에 상가를 새로 분양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목돈이 묶여있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제가 원하면 1억 정도는 결혼자금으로 내어주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도 다른 계획이 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시댁에서 지원받은 1억도 언젠가는 살면서 갚아나가야 할 마음의 빚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결국 집 문제로 갈등이 점점 심해지다가 크게 싸우고 말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냥 대출받아서 아파트 전세 얻으래. 2억 정도 대출받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뭐하러 빌라 살면서 고생하냐던데? 아, 진짜 나는 그렇게까지 무리하고 싶지 않다고. 집을 우리가 사는 거라면 모를까. 남의 집에 전세 사는데 대출을 그렇게까지 받을 일이야? 아무튼 신혼집 문제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혼수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혼수? 그냥 내가 저번에 얘기한 대로 해야지. 2천 정도 선에서 맞추면 가성비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그건 빌라 살 생각이었을 때 이야기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데 어떻게 똑같이 해? 최소한 혼수로 5천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내가 1억 5천 해가는 거니까 너희 부모님이 차 한 대는 뽑아주셔야지. 뭐? 우리 부모님이 차를 왜 뽑아주는데? 그럼 딸 시집 보내는데 공짜로 보내려고 그래? 우리 집에서 이렇게 주면 너네도 5천만 원짜리 자동차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냐? 아니, 내가 언제 돈 받아오라고 강요한 적 있어? 처음부터 부모님들 도움 바라지 말고 우리끼리 알아서 하자고 했지? 왜 오빠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고 이제 와서 차를 해달라는 거야? 너는 결혼이 장난 같니? 너랑 나랑 소꿉장난 하는 게 아니잖아. 집안 대 집안으로 인연을 맺는 건데 너희 부모님만 아무것도 해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우리 부모님이 1억 현금 내어주셨으면 너네 부모님도 최소 5천만 원짜리 자동차 정도는 해주셔야 한다고 봐.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아, 이럴 거면 그냥 장사를 해. 본전 생각나고 돈 아까우면 뭐하러 나랑 결혼할 생각이야? 내가 언제 아파트 해달라고 했어? 그냥 조금 부족해도 우리 힘으로 하자고 했잖아. 우리 부모님도 그걸 원하신다고. 주제도 안 되는데 억지로 무리해서 좋은 아파트에서 사는 게 아니라. 주제도 안 된다고? 너 지금 나랑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말을 말자. 자꾸 이런 식이면 더 이상은 결혼 이야기 못할 것 같아. 처음부터 괜찮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자격지심이 심해? 그럼 없던 일로 해. 너네 집 솔직히 개뿔도 없는 거 아냐? 어떻게 외동딸이 시집 간다고 하는데 한 푼도 안 해주실 수가 있어? 너가 친자식이 아니거나 아니면 너희 부모가 겉만 번들으라고 알고 보니 개털이었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해. 이게 말이면 단줄 하나. 우리 힘으로 하는 모습 보여드리자고 했지? 내 말대로 딱 2년만 그렇게 살았으면 그 뒤로는 우리 아빠가 집부터 시작해서 사는데 불편함 없이 다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엄마 아빠가 당신 봤을 때 사람이 어떤지 모르니까 일단 신혼 때는 같이 고생해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그 말을 이제야 알겠다. 그냥 결혼은 없던 일로 해. 나도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아졌어. 아니, 나는 너희 부모님한테 더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다니까? 자동차 이야기는 그냥 답답해서 해본 소리지. 너희 부모님이 그런 생각 갖고 계신 줄 몰랐었어. 됐어. 끝이니까 연락하지 마. 회사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말고.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고 처음 부모님에게 말씀드렸을 때 반대를 하진 않으셨어요. 다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같이 고생을 해봐야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우리 부모님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기로 하셨어요. 2년 정도 지났을 때 우리가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면 그때는 저희 부모님께서도 집 살 때 도움도 주고 앞으로 사는데 지장 없게 다 해주신다고 하셨었는데 남자친구랑 그쪽 부모님들은 저와는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무리해서 큰 대출 받아서 아파트 살아봤자 뭐가 좋다고.
저는 1억 받아오라고 시킨 적도 없는데 이제 와서 우리 부모님한테 5천만 원짜리 자동차 얻어오라고요? 결혼 생활 시작도 안 했지만 이 사람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덕분에 시간 낭비 없이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헤어진 이후로도 뭐가 미련이 남는지 계속 미안하다 잘못했다며 저랑 다시 잘해볼 생각인 것 같지만 저는 남아있는 정도 없고 아무런 미련도 없네요. 저희 집도 예전에 아빠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새 식구 빌라에서 살았던 적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제 생각보다도 남한테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서 헤어지길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